그 제목은 90세까지 새롭게라고 해놓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세에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 제가 그 40을 이제 미국에서 맞았는데 굉장히 우울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반환점을 찍고 돌아가는 길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신문 잡지들에서 인간의 연령이 늘어나가지고 90 이상 살 것 같다고 해서 아직 반환점이 안 왔다고 버텼는데 50이 되니까 이제 진짜 반환점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산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하루하루에 충실하다 어느 날 가는 거지 미리 갑을 해서 30년, 40년을 생각하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인생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시죠. 가끔 그 70 먹은 노인들, 80 먹은 노인들을 보시면서 저런 분들이 무슨 낙이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럴 때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나이가 몇 살이든지 그 사람의 인생이 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말을 오랫동안 생각해봤는데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80이 되면은 그 모든 이런 애욕을 다 벗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때도 옆에 김영감이 5,000원 안 갚은 것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고 저 인간 인간생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쪼잔한 일에 신경을 쓰면서 여전히 살 겁니다. 그게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그렇게 달았고 90까지 새롭게 하는 방법은 그냥 오늘을 계속 잘 사는 그게 방법인 것 같아서 사법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살다 갈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을 우리대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질문이 있으면 받을 텐데 제가 외국에 사니까 참 안 좋은 것도 많고요. 또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외국에 살면서 가장 인조해하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왜냐면 거기에는 학연, 지연, 혈연이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별로 가깝지 않은 사이인데 할 수 없어서 결혼식에 갈 일도 없고 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시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다 없습니다. 물론 외롭죠 굉장히. 근데 그 자유로운데 또 외롭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거는 좀 이상한 거죠. 우리 인생이 선택이니까. 그럼 자유롭기도 하고 또 외롭지도 않으면 그럼 그런 사람은 뭐야? 아무도 아닌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자유로움은 외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제가 외국에 살면서 자유롭기도 하고 외롭지도 않으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불쌍한 거죠. 나 혼자 자유롭고 또 외롭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덜 자유로운 반면에 덜 외로울 확률이 있죠. 그래서 자꾸만 남이 가진 걸 좋아 보이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뒷줄에 좀 많이 앉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때 고등학교 때 좀 이렇게 나가는 애들이 단추를 묶는 게 이게 모욕입니다. 단추를 다 잠그면 안 돼. 위에 하나를 풀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좀 열고 다녔는데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법대 가고 뭐 법원장하고 이랬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방학 때 이렇게 만나서 야 너 겨울방학인데 2학년 겨울방학 때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때 하루에 공부 몇 시간 하냐니까 15시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도 집에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24시간에서 빼면 9시간밖에 안 남아요. 그 인간이 아니잖아. 그때 애들은 너무너무 눈빛도 샤프하고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동창회 가서 제가 나이 들어서 만나보니까 나보다 못해. 일찍이 세츄레이션이 된 거지. 걔네들이 그래요. 걔네들이. 네 같은 문제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 나는 그 이후에 계속 전투를 해왔고요. 걔네들은 기득권 속에 안주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사는 거는 이렇게 좀 나이가 들면 얼굴만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화도 필요 없어. 눈빛에서 얼굴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링컨이 자기 아는 사람이 비서실장을 추천했어요. 면접도 안 해보고 금방 만나보고 퇴짜를 났어. 그래서 그 추천해준 사람이 열받아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나이 들면 얼굴에 책임져야지. 얼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나오거든요. 내가 그 친구들을 봐도 그래. 그때 사자 같은 애들이 지금 왜 저렇게 눈이 풀렸을까? 지금 또 걔네들 나한테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렇게 오락가락 하던 애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가? 그에 따라서 다르죠. 제가 수요일날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일요일 돌아가는데 며칠 안 되죠. 기왕 한국에 온 김에 팍 퍼져서 좀 쉬고 가고 싶어요.
근데 그거 제가 볼 때 불만하지 않습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할 일 없으면 왜 가는 거지? 급하게. 그러니까 바쁜 척 하니까 좋은 거잖아. 남들 보기에도 있어 보이고, 그죠?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는데 얼마나 했어요? 한 석 달 있을 거야. 그러면 저 인간 잘렸나 보다. 일요일날 바쁘게 돌아간다든지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생각이 나름이거든, 그런 걸.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 나이라는 걸 정해놓고 카운트할 필요가 없이 에브리데이 해피하게 살면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발표는 How to Present.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할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프레젠테이션 할 건가 상당히 제가 이제 주관적으로 좀 만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공계획 프레젠테이션을 가보면요, 여태까지 내 인생에 한 1000번 정도 들은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재밌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발표를 들으면서. 그리고 단 한 번도 조금 더 길었으면 좋을 텐데 너무 짧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아마 한두 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잊어버렸거나 그만큼 임프레시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표를 할 때 목표가 대충 다 이게 대화 없이 끝내자, 별로 질문 없이 만들자, 이렇게 목표를 잡고 출발해요. 근데 이러지 말고 뭔가 보여주자, 이렇게 좀 생각하자는 거죠. 발표할 때 뭔가 보여주자.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연극 극단을 따라다니는데 한 번도 무대에 오를 기회가 없었어. 매일마다 무대 만드는데 뭐 나무 짜서 못질하고 라면 끓이고 그런 짓을 하다가 여러분에게 딱 한 번, 야 요번에 조연이 빠꾸났는데 네가 좀 올라와봐,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야. 목공질문 언제까지 할 거예요? 연극단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절호의 찬스에 연기할 기회가 주어진 그런 거다. 그런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발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나하고 다른 생각이 있어도 나한테 지금 말할 수가 없잖아. 왜? 내가 말하기에 주어진 시간이니까. 이거 굉장히 디케이트한 시간이에요. 아주 전제 독재적인 시간이라고. 이런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내 능력을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 다음에는 오버해서 뭔가 보여주자면 좋은데 스코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이론이나 어떤 형식은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팍 펼쳐놓고 모든 걸 다 커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여러분이 한 연구가 별게 아닌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까지만 한다. 바운드를 딱 정해놓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애들 같은 거, 뭐 놀이장치 같은 거 할 때 보면 어설퍼도 자신감 있게 하는 연기가 보기 좋죠. 아무것도 아니어도. 수줍어서 계속 못 끄고 있고 이러면 얼마나 짜증나요. 올라간 김에, 멍석이 깔아진 김에는 가수처럼, 연기자처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의 이론이 좀 모자라도 자신감이 없어도 자신감 있게. 그리고 이게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별로 지금 내 위치가 안 좋은 것 같다. 뭐 과장도 싫어하고 부장도 싫어하고 좀 있으면 잘릴지도 모르고 이럴 때 이걸 역전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따 뭔가 보여주겠다. 한번 턴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발표를 할 때는 상당히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데리고 노는 것처럼 여유 있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발표할 때 다 긴장해서 저것만 읽고 있으면 저 인간 왜 왔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유 있게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포트라이트 받은 것처럼 스포트라이트는 지금 발표한 사람 한 명한테만 비춰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얼굴이 안 보이죠.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고. 저런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듣는 청중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중을 파악해 봐야 되는데, 이 듣는 청중의 아이덴티티를 보면은 첫째는 평가자가 있어요. 거기 보수가 있거나 프로젝트 같은 거 하면은 대가가 앉아 있거나 아니면 내용을 대강이라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평가하죠. 평가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집중한 사람인데 반대자가 있어요. 내용을 다 듣지는 않고 골라서 부분 들으면서 쿡쿡 찔러요. 이거 뭐 안 한 거 아니에요? 저거 틀린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죠. 반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잘 몰라도 호기심은 있어서 온 사람. 근데 자기가 전체를 모르니까 질문을 못하고 좀 답답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혹시 멍청하다는 소리 듣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없이 온 사람도 있죠. 가야 되니까. 머리 채워달라고 그래서 온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일찍 잠잘 생각부터 하죠. 어느 타이밍부터 졸아도 욕 안 먹을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자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네 개의 계층이 똑같습니다.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이 발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잘 아는 사람.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마누라한테 괜히 욕을 먹어. 당신은 커뮤니케이션 엉망이다. 왜? 나는 같이 사니까 우리 마누라가 전후좌우를 다 안다고 생각해. 내가 여기 올 때도 당신 비행기가 몇 시야? 근데 몇 시잖아. 그럼 그걸 한 번도 말 안 해주는데 자기가 어떻게 안 하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랬어. 말 안 해준 거야. 모르는 거죠. 상대는 모른다 해서 출발해. 상대는 다 안다가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 그겁니다. 상대는 아무 정보가 없다. 왜? 주지 않은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상대는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같은 연극도 동일한 시나리오의 연극도 배우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겨운 건데 다 아는 걸 텐데 그것도 누가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 없고 여러분이 하는 발표는 항상 새로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타겟을 여러분이 감동시켜야 되는 타겟은 보통 위를 잡아요. 발표할 때 초점을 평가자에다 잡아.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발표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평가자를 잡는 순간 소극적이다. 여러분들의 자세가. 대과 없이 하려고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1번 타겟 자는 사람 깨운다. 2번 타겟 호기심이 있어도 알 수 없어서 질문 못하는 사람 시원하게 해준다. 3번 타겟 반대자에게 적당한 먹이를 준다. 닭하고 나누지 마요.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평가자. 그러면은 이 평가자는 뭘 보고 평가하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했느냐보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소통 능력을 보고 수행 능력을 평가해요. 왜냐하면 이 발표는 리포트가 아니거든요. 내용이 다 안 나온다. 그 한 부분과 책으로 말하면 시야. 시 발표는 소설이 아니고 산문이고 소설이라 다 읽어보고 얘가 태어났다 왜 죽었는지 왜 이혼했는지 그러다가 왜 변심해서 칼로 죽는지 다 알 텐데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그냥 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대신 평가자는 소통을 잘하면 파워포인트를 잘 만들고 말을 잘하면 저 인간이 이해는 하는 것 같다. 이렇게 개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인간에게 이 프로젝트를 줘도 제대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용보다는. 아시겠죠? 평가자는 소통 능력을 보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충분히 워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이 아니라고 나오죠. 이 비기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페이지 제가 발표할 때도 만약에 오늘 여기서 앞에 세 페이지를 지겹겠다. 여러분 거기서 관심을 끄게 돼요. 잘못 왔구나. 그때부터 마음을 닫고 내일 가서 할 일을 이제 정리합니다. 종이 꺼내가지고 여기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오늘 막년에 한다는데 몇 시였더라? 챙기고 전화 안 오는 애 있는데 걔 어떻게 하지? 쭉 적고 눈치 봐가면서 전화 돌리면서 3페이지에서 실패하면 관중을 루즈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완전 끝나나 이거만 보는 거죠. 아까 토탈 몇 장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 페이지가 4페이지인데 얼마까지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게 됩니다. 3페이지에 끝내야 돼요. 여러분 청중을 잡아야 돼요. 이 007 그려놨잖아요. 요새는 007이 유치한 영화입니다만 옛날에는 이 007만한 엔터테인이 없었잖아요.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처음에 난데없이 영화가 딱 시작하자마자 스킬을 타고 쫙 가요. 근데 뒤에 언놈이 쫓아가면서 총질해대고 그러다가 낭떠러지가 팍 떨어져 죽는다더니 낙하산 쫙 펴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빠방 이렇게 나가죠. 평화로운 무드로 처음부터 가요. 그러니까 이 세 페이지에서 영화나 연극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작했을 때 관객을 잡아야 돼. 근데 옛날에 제가 아주 호러블한 한국 영화를 봤는데 어떤 아줌마가 애 안고 뛰는 장면인데 끝까지 뛰어 처음에 한 2분을 그거를 끝까지 보고 앉아있기가 파이널리 그 영화는 상당히 잘 됐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출발해가지고는 영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걸 억지로 봐야 될 이유가 없잖아. 발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는 발표가 많고 그걸 굳이 안 봐도 돼. 근데 왜 그걸 신경 쓰고 앉았겠어? 그러니까 3페이지를
그 처음 출발해서 3페이지까지의 여러분들의 청중들에게 이거 들을만하다, 도움이 좀 되겠다, 재미있겠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열리도록 만들어야 돼. 이 3페이지를 여러분들을 변호하는, 때우는 걸로 잡으면은 그날 발표는 여러분들 청중들의 시선이 아래로 깔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기에 가장 재밌는 책이 뭔가? 그게 반쯤 아는 책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책을 읽으면은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거야. 그럼 포기하죠. 그 다음에 다 아는 책을 읽으면은 왜 하나만 한 소리 했어? 그래도 또 포기합니다. 반쯤 알아야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공감을 하고요. 내 같으면 이렇게 썼을 텐데 이 인간은 왜 이런 말을 썼을까 하면서 이렇게 이 교통이 참여가 되는 거죠, 독자들이. 그래서 이 발표를 준비할 때도 우리 이공계 출신들의 그 작전은 좀 어렵게, 좀 폼나게 써가지고 잘 모르게 해서 지가 엄청나게 어려운 걸 한 것처럼 포장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요새 현대 전략이 아닙니다. 이해돼야 돈도 나오는 거예요. 주머니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정도 알게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놓고 기술을 강의해야 될 때 기술이 아닌 것부터 출발해야 돼. 그 기술부터 갑자기 나오고 이게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알고 싶지 않은 새끼야.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닫히는 거죠. 그런 발표는 안 좋습니다. 남 입장에서 반쯤 아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차한 피한이라는 말을 써요. 차는 이승이고 피한은 저승입니다. 이 징검다리 지금 애들이 건너고 있죠. 이쪽이 차한이 이승이야. 이승이라기보다 그냥 상태완, 여러분의 발표를 듣기 전에. 그러니까 상태2, 여러분의 발표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발표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청중들은 무지라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표를 듣고 이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안다는 깨달음의 상태로 오는 거예요. 이게 발표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건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징검다리를 만드는 거, 이게 슬라이드 한 장씩이에요. 이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이 길면은 징검다리가 많아야 되겠죠. 강이 깊으면은 징검다리가 튼튼해야 돼. 복잡해지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 징검다리가 간격이 너무 넓으면 뭐예요? 이 애들이 못 건너겠죠. 빠집니다. 이해가 안 돼. 제일 어려운 게 이 발표를 준비할 때 진도가 나머지 점프를 해야 되잖아. 이렇게 쉬운 걸 했다가 어려운 걸 이야기하는데 그 간격에서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너무 중요해. 갑자기 뛰면 그때부터 관객이 이제 루즈되면 저기부터 모르겠다. 여기까지는 알아들었는데. 그걸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너무 좁으면 뭐예요? 건너는 시간이 과다하고 지루하잖아. 알았어. 그 다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좁으면 안 돼. 그 다음 또 너무 직선이면 안 되고요. 너무 곡선이면 또 거리도 길고,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고 까다로워요. 그 퀄리티가 요구하는 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발표를 준비할 때 징검다리 짱돌을 몇 개 넣을 건가? 요걸 생각하세요. 그 내 짱돌을 놔서 그것이 이 무지라는 차 안에서 깨달음의 피안까지 건네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항상 보세요. 자, 발표는 징검다리다. 징검다리를 만드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그럼 첫 번째 3페이지를 만들 때 이거 어떻게 만드냐? 제가 생각하는 거는 what, why, how입니다. 첫째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이 연료 소비가 적은 자동차를 지금 연구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연료 소비가 적은 자동차라는 건 너무 아미어스하잖아. 당연한 목표 아니에요? 누구나 좋아하는.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은 인터넷에서 좀 덜해. 근데 이거를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현재 나와 있는 차 10개를 쫙 비교하고 이걸 보여주기 전에 여러분들 차는 100km당 얼마씩 쓰십니까? 이렇게 출발하다가 10개를 보여주고 각 국가별 회사별 쭉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히스토리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라고 세월이죠. 포드가 만든 1905년 T 모델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요타 캠리까지 중요한 자동차 역사에서 연료 소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런 게 딱 나오면은 갑자기 인터레스트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런데 관심이 없을 인간들은 이제 가야지. 그런 인간들까지 감동을 주기는 어렵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 되면은 팍 감동합니다. 아, 저거 괜찮겠네. 몰랐던 사실이 나오는 거죠. 분명히 그 중에 곡선이 쭉 떨어지지 않고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보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뭘까요? 오일 쇼크의 그 후에 여파겠죠. 오일 쇼크가 생기면은 좀 이따 디자인이 바뀌어서 연료 소각이 좋아지는 게 됐다가 다시 오요.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아마. 그 보통의 로직을 따랐다면. 그런 세월의 변화를 말해주고, 이때가 2차 대전이었습니다. 이때가 1차 대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상식들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연구가 인서트 되는 거죠. 그 얼마나 잘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최근에 그 고센에 그 글도 하나 썼지만, 우리는 역사를 너무 무시해. 과학기술. 왜?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던 그 중력이 틀렸잖아. 그러니까 틀린 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거는 다 가라. 그리고 맞는 것만 잡다가 보니까 매일마다 사람들이 아인슈타인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가 아인슈타인이 아니잖아. 아인슈타인이 있기까지 그 많은 그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이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관념이 머릿속에서 어떤 식으로 자연을 이해하는가라는 히스토리를 안다는 거와 모르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발표에서 what을 이야기할 때 왜 내가 이 짓을 하는지 그거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시공의 비교가 필요해요. 시간과 공간의 비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why. 그거 왜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연료 가격의 대비 변화, 공해 영향, 건강, 소비자 선호 이런 걸 쭉 하면서 몇 개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도 굉장히 분명하게 보이지만 웨이팅 팩터가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좋아요. 공해 영향 있는 나라, 자동차가 있는 나라, 많은 나라. 여러분 미국에 자동차가 몇 대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답변이 잘 안 나오죠. 인구 한 명당 0.8대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명당 한 대씩 있다고 보는데 3억 대 정도 있어요. 2억 몇천 대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이런 거 준비하면서 뒤져볼 수 있어요. 몇 대씩 있는지. 아, 그리고 우리 이공계가 나는 사실 이게 머리는 별로 안 좋은데 내가 좋은 머리가 하나 있어요. 기억력이 좀 좋아. 웬만한 거 다 외워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거 회의 같은 거 할 때 무슨 그 개수 같은 걸 외워버리면 굉장히 전문가처럼 보이잖아.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찾아보고 이럴 거 없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이공계에 또 이상한 문화가 있어. 외우는 거는 머리 나쁜 놈들 짓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외워야 돼. 여러분들 회의가 있을 때 엄청나게 많이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 사장이 여러분들 답변할 때 탁 물어봐서 입에서 바로 나오는 거 잠깐만요 뒤져보고 찾아보고 하는 거하고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들 구리의 저항이 얼마인 줄 아세요? 비중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럼 웬만하면 다 외워야 돼.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안 외우려고 해서 그렇지. 왜 안 외워지느냐? 숫자만 외우니까 그래. 그 의미를 딴 거하고 비교해보고 철에 비해서 몇 배인지 이렇게 해야 숫자가 외워져요.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도 하나 붙잡고 스펠링 계속 외워도 안 외워지고 여러 책에서 그거를 만나면 그게 외워지거든요. 아, 이걸 읽을 때 이 소리가 나오더니 저거 읽을 때 저 소리가 나오네. 외워진다고. 그래서 웬만한 거는 외우고요. 왜 이 짓을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게 사이언스죠. 왜? 그 다음에 3페이지에는 how, 어떻게 할 건가? 연료를 줄이는데 왜 하는 이유는 연료 가격이 높고 공해에 영향이 있고 뭐 건강에 안 좋고 소비자 선호가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또 쭉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그런 뭐 엔진 사이즈를 줄이고 차는 줄이고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3페이지를 딱 보내고 나면은 이제 뭔가 저 인간이 뭘 하려고 그러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공감이 돼요. 우선. 그래서 일단은 잘은 모르겠지만 해야 될 것 같네. 이런 분위기가 생기는 거죠. 이게 제가 말해본 거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치 주민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치려면 맨 위에서 숲에서 이렇게 돌아보겠죠. 상황을 파악을 해봅니다. 지형도 파악해보고 어디에 뭐 생쥐가 있는지 토끼가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쫙 내려와서 이렇게 낚아채는 거예요. 이런 주민 과정을 이게 첫 번째 저쪽이 what이고 그 다음에 why고 그 다음에 how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굉장히 추상적이고 넓은 데서 구체적인 거로 쭉 내려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강을 하는 거죠. 근데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가들 앞이라서 부담스럽잖아. 너무 쉬운 이야기를 하면은 꼭 대가들을 멍청하다고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니까 이럴 때는 트릭을 많이 써야 돼.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뭐 이런 게 미국의 자동차가 2당 1.8대 있는지 0.8대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가들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가들 앞에서 미국의 자동차 몇 대인지 아세요? 자기만 아는 것처럼 그러면 듣는 사람이 열받아요. 자식 요새만 알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트릭들을 많이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긁지 않게. 리포트를 우리가 쓰는 거, 그것은 이 프로즈라는 게 그 산문을 말합니다. 산문. 리포트는 산문이라면 우리 파워포인트라고 쓰는 거 이거는 시예요, 시. 그러니까 제가 한국 분들 발표하는 거 보면 특징이 굉장히 뭘 많이 써, 그 안에. 그래갖고 막 빡빡하게 적어놓고 성의 있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대중들은, 청중들은 어떤 짓을 하느냐, 그걸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안 듣고. 네? 그걸 다 읽어. 왜냐면은 이 문자라는 게 말보다 더 강하거든. 그래갖고 그걸 끝까지 읽으라고 여러분이 무슨 소리인지 안 듣는 거야.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할 때 시적인 이 여백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모든 걸 다 보여주겠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1차 발표하고 나서 김선생 그거 괜찮네. 좀 더 뭐 자세한 거 없어?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세한 거 다 보여주라 그러지 말고. 그래서 첫 번째는 용어 정의할 때 지가 매일마다 하니까 다 아는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그게 뭔 소린지 약자 같은 거 잘 몰라요. 이거 약자 같은 거 모르고 처음에 그 약자에서 놓치면은 계속 반복되는데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약자에 대한 정의를 너무너무 쉬운 것도 다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주선 처음에. 그 다음에 그래프 같은 거 이렇게 그리면은 이 엑셀 파일에 내가 보면 숫자가 그대로 굉장히 작게 나오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지 말고 큰 숫자 같은 거는 다시 써서 맥시멈이 얼마다 이런 걸 좀 써주세요. 그 사람들이 그래프는 텐던시만 보면 되고 그 맥시멈이 얼마인지 중요한 숫자가 얼마인지 보면 되잖아. 그리고 깨알 같은 걸 놔두고 이게 잘 안 보이시지만 58이거든요 뭐 이러면서 그건 굉장히 모욕적이죠. 그런 발표하면 안 됩니다. 58이라는 거 써서 주면 되잖아 크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거 이게 좀 반올림을 하세요. 이렇게 써놓으면은 1780만 불 드는데요. 이러면 되게 전문적인 줄 알아요. 근데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무슨 1780만이 어디서 나온 거야? 또 다른 계산 방법으로 또 틀리지. 그냥 2천만 달러 조금 안 들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틀려도 괜찮잖아. 이렇게 해놨다가 1760만 불이고 왜 80만 불을 했어요? 그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저런 숫자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그것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2천만 불 정도만 드리면 돼요. 그거보다 좀 낮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기 써놨는데 우리 파워포인트로 준비한 건 이 난초가 있죠. 몇 개 없잖아. 칙칙 그려놓은 거. 이거 같아야 돼. 리포트는 서양의 정모라처럼 모든 배경도 칠하고 그런 컴프레hen시브한 자료가 돼야 되지만 파워포인트 발표는 여백이 좀 많으면 좋다. 다 보여주지 마라. 이거 명심하세요. 그림 많으면 청중은 설명 안 듣고 읽으라고 열심히 공부하는 중입니다. 짧게 써요. 금방 읽고 여러분이 금방 읽었을 텐데 금방 읽고 더 이상 읽을 게 없어서 제 말을 듣고 있을 거예요. 처음에 이거 읽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많이 써놨으면 이거 읽어보세요. 가만히 있어봐. 시끄러워. 내가 좀 읽어볼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한 10장, 20장 준비해서 엄청나게 떠드는데 여러분의 오디언스는 단 한 장만 기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다 기억한다 생각하시면 내가 제일 그 수준 낮은 엔지니어라고 보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그 리포트에 다 써놨잖아요. 거기 다 발표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을 남이 다 기억하고 다 보나요? 리포트 100장짜리 주고 읽어보라 그러면 그거 다 읽나요? 안 읽는다고. 그러니까 답을 말해달라고 하면 그거 다 있다 그래. 그거 누가 찾아보고 앉았겠어. 나도 바쁜데. 그런 자세는 아까 이야기한 고객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20장 발표에도 만약에 단 한 장만 오늘 발표를 듣는 청중들에게 전달하면 뭐가 될까? 그래프 딱 하나, 페이지 딱 하나. 그걸 고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래서 발표를 진짜 그 이야기해.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이 텐던시가 이게 증가하면 올라간다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도 비례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또는 돈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돈이 2천만 달러만 투자하시면 요게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그거 딱 하나만 넣으면 돼요. 한 장만 뽑으세요. 한 장.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연구를 하거나 하면은 중요한 게 이게 두 가지잖아요. 스케줄하고 버짓이죠. 언제까지 끝나? 돈 얼마 들어요? 이 두 개입니다. 근데 제가 쓰는 작전은 스케줄은 사기를 많이 쳐. 스케줄 왜? 세월은 가는 거니까. 또 1년 지나면 상황이 또 변해요. 그러니까 스케줄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근데 퀄리티는 끝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길을 파가지고 공사를 한다 그래요. 이거 언제 끝나가면서 엄청나게 불만을 많이 토할 때 딱 끝나고 나면 그 다 잊어버려 앞에. 근데 이제